자, 판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52페이지 법률의 부관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 건데요. 법률의 부관은 판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법률의 부관은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랬고요. 다만 이제 판례도 몇 가지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 부관은. 몇 개 안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부관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되 정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랬죠. 조문도 암기하면 되고요. 판례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죠.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고요.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죠. 조건은 정조건과 해제조건이 있고 기한도 시기와 종기가 있죠.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상실이 되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관의 특징이 되죠. 자, 이때 1번.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고 싶다. 34회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조건 의사가 있어. 그런데 의사라는 게 외부에 표시가 돼야 의미가 있죠. 따라서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지만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 갑이 을에게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4회 시험 합격하면을 빼고 그냥 주겠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4회 시험에 붙으면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죠. 따라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기계적으로 기억하세요.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다. 그걸 표시해야 조건이 된다.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가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취소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어음수표 행위, 이런 것들이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둘 중에 하나, 조건만 무효가 되느냐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3번. 조건 중에서 정지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 정지조건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가 이거죠. 3번.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동산을 할부로 팔아요. 할부로 팔면서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놨다가 대금을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완납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즉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대금 완납이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해제 조건부가 아니라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반대가 되는 게 해제 조건이죠. 약혼예물 수수라고 돼 있죠. 갑이 약혼녀 을에게 반지를 줍니다. 약혼 반지를 주고받아요. 그 약혼예물 수수죠. 증여죠. 자, 약혼녀 을은 약혼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 증여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되돌려줘야 되죠. 반지를 되돌려준다는 것은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을은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되겠죠. 증여 효력이 발생했다가 결혼하지 않게 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반면에 3번은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다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래서 대금 완납이 정조건, 혼인의 불성립이 해제 조건 이렇게